북한이 자칭 핵잠수함을 공개하는 순간 전 세계 해군 제독들이 일제히 웃음보를 터뜨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북한 매체 보면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뭔가 엄청난 걸 개발했다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정말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8,700톤급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허세로 가득 찬 집단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북한이 주장하는 핵잠수함부터 뜯어볼까요? 8,700톤급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 자체가 이미 문제투성이에요. 현대 핵잠수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중형도 안 되는 애매한 배수량이거든요.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7,800톤, 영국의 아스튜트급이 7,400톤 정도인데 북한이 갑자기 이것보다 큰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핵 추진 시스템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테스트해 본 적 없는 나라가 선진국들보다 더 큰 핵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아시겠죠? 더 웃긴 건 북한이 이 핵잠수함에 SLBM 발사대와 소형 원자로를 탑재했다고 떠드는 부분입니다. 소형 원자로요? 북한이요? 러시아도 수십 년 걸려서 겨우 안정화시킨 기술을 북한이 뚝딱 만들어냈다고요? 이건 진짜 코미디 소재감이네요. 잠수함용 원자로는 일반 원자로랑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 필요한데 기존 원전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샀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북한이 갑자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했다? 이거 믿으라는 게 아니라 웃으라는 거죠. 그럼 왜 북한은 이런 허황된 주장을 계속 반복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내 체제 결속과 대외 협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거든요.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 부족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고 우리가 엄청난 무기를 개발해서 그 위협에 맞서고 있다는 허상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의 조선 강국이고 원자력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APR-1400 같은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서 UAE에 수출까지 한 나라예요. 게다가 프랑스, 미국 같은 핵잠수함 보유국들과의 기술 협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북한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진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전에 자기들도 뭔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으니까 뭘 보여줬느냐? 그냥 기존 디젤 잠수함에 페인트 칠 새로 하고 몇 가지 장비 덧붙여서 이게 핵잠수함이다라고 우기는 거죠.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허세로 가득 찬 집단인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북한이 이런 군사력 과시를 하는 타이밍입니다. 조선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5년 전에 했던 약속들을 지켰다는 걸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거든요.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했죠? 핵잠수함 개발, 수중발사 핵무기 보유 같은 걸 달성하겠다고 큰소리쳤어요. 근데 지금 2026년인데 제대로 된 핵잠수함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대로 김정은의 자신감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실제 군사력? 아니죠.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계속 떼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아이가 부모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 고집 부리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간의 실제 전력 차이를 살펴볼까요? 북한이 아무리 핵잠수함이 어쩌고 SLBM이 저쩌고 떠들어봤자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군력부터 비교해볼게요.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F-35A 스텔스 전투기를 40대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F-35A가 뭐냐고요? 이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레이더로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전투기예요. 게다가 F-15K 슬래미글 59대, KF-16 169대까지 보유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최신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미그-29가 40대 정도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실제로 날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미그-21, 미그-23 같은 골동품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구식이냐면 미그-21은 196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전투기거든요. 2026년 현재 시점에서 1960년대 전투기로 싸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중전이 시작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F-35의 한 대가 이륙하는 순간 북한의 레이더망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죠. 북한 조종사들은 자기들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보고서야 적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AIM-120 암람 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가 넘거든요. 북한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격추당하는 겁니다. 한국 공군의 압도적인 우위는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전투기 가동률을 보면 한국은 80% 이상인데 북한은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보유한 전투기의 대부분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지만 북한은 전투기가 많아봤자 절반도 날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 결정적인 건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같은 지원 전력입니다. 한국은 피스아의 조기경보기 4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조기경보기들은 북한 전역의 공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이륙하는 순간 한국은 바로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죠. 공중급유기도 마찬가지예요. KC-330 시그너스 4대가 있어서 한국 전투기들은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받으며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요? 조기경보기 없습니다. 공중급유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전투기들은 연료가 떨어지면 무조건 기지로 돌아가야 하고 적기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싸워야 합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일방적인 학살이죠.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본 자위대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F-35를 도입하면 한국도 도입하고 일본이 이지스함을 늘리면 한국도 늘리고 근데 한국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KF-21 같은 자체 개발 전투기까지 만들어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거죠. 해군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더 압도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충무공 이순신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지스 구축함이 뭐냐고요? 이건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함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100발이 날아와도 전부 요격할 수 있어요. 북한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구형 잠수함 몇 척이랑 낡아빠진 프리기함, 초계함들이 전부예요. 그나마 잠수함은 소음이 너무 커서 한국 해군의 소나에 다 잡히거든요. 북한 잠수함이 출항하는 순간 한국 해군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잠수함이에요?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관역이죠. 대한민국 해군의 214급 잠수함, 손온일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용함을 자랑합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최상위권이에요. 게다가 앞으로 도입될 장보고 III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수중 지속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북한 해군이 이걸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더 무서운 건 한국의 대잠전 능력입니다. 링스 헬기, 와일드캣 헬기 같은 대잠 헬기들이 북한 잠수함을 사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요. P-3 오라이온 해상 초계기는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출항해서 작전 수역까지 가는 동안 한국 해군은 계속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격침시킬 수 있죠. 북한이 자랑하는 핵잠수함, 설령 그게 진짜 핵 추진 시스템을 탑재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고요? 소음 감소 기술이 없으면 핵잠수함이든 디젤 잠수함이든 다 똑같거든요. 오히려 핵잠수함은 원자로 때문에 소음이 더 큽니다.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수십 년에 걸쳐 소음 감소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북한이 갑자기 그런 기술을 습득했을 리 없죠. 지상군 전력은 어떨까요? 북한은 1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이죠. 하지만 현대전에서 병력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장비의 질과 보급 능력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K-흑표 전차 260대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 추가 도입 중이에요. K-흑표가 뭐냐고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차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갖춰서 북한의 어떤 전차도 상대가 안 됩니다. 북한은요? 천마호라는 구형 전차를 주력으로 쓰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70년대예요. K 흑표의 120mm 활강포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나 다름없죠. 사거리, 관통력, 명중률 모든 면에서 압도당합니다. 보병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군은 K-11 복합형 소총, K 소총 같은 최신 화기로 무장하고 있고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견착식 대공 미사일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북한군은요? AK-47의 북한판인 58식 소총을 쓰는데 이건 정확도도 떨어지고 사거리도 짧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급 능력이에요. 현대전에서는 탄약, 연료, 식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전시 물자 생산 능력이 엄청납니다. 포스코 같은 철강회사, 현대중공업 같은 방산업체들이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 무기와 탄약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어요. 북한은요? 경제 자체가 붕괴 직전입니다. 제재 때문에 석유 수입도 제한적이고 식량도 부족하고 산업 기반도 엉망이에요. 전쟁이 한 달만 지속돼도 북한군은 탄약과 연료가 바닥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병력이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북한이 아무리 120만 대군을 자랑해도 실제 전쟁에서는 보급도 제대로 못 받는 굶주린 병사들이 최신 장비로 무장한 한국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라는 게 명백합니다. 미사일 전력도 살펴볼까요? 북한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떠들어대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19만 5,060년대 소련 기술을 베낀 거예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같은 것들은 명중률이 형편없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몇 킬로미터씩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한국은요? 현무-2, 현무-3, 현무-4 같은 정밀 타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현무-4는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짜리 괴물 미사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냐면 북한의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 숨어있는 깊은 지하 시설도 현무-4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천국 미사일이 중거리 위협을 막아내고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요격합니다. 3단계 방어망이 완성된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발사되는 순간 한미정보 자산이 탐지하고 궤적을 계산해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폭발하죠. 설령 몇 발이 뚫고 들어온다 해도 한국은 이미 민방위 시스템과 대피소가 잘 갖춰져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공격을 어떻게 막을까요? 못 막습니다. 북한에는 제대로 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거든요. 구형 대공 미사일 몇 기가 전부인데 이건 현무 미사일 같은 최신 무기를 요격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사일을 쏘면 북한은 그냥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지만 북한은 한국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싸움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압도죠. 자,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실제로 몇 번의 핵실험도 했어요.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부분 원시적인 핵분열 폭탄이에요. 크기가 크고 무거워서 미사일에 탑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탑재했다 하더라도 북한 미사일의 낮은 명중률을 생각하면 실제로 목표를 타격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게다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더 중요한 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한미동맹에 의해 미국의 해구산이 자동으로 발동되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미국은 핵 공격을 받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적인 핵 보복을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했거든요. 김정은이 아무리 미쳤어도 자살은 안 할 겁니다. 핵무기는 실제로 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핵이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국제사회는 절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거고 제재는 계속될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고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미사일 기술도 이미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핵무기가 없어도 북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강대국의 여유입니다.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힘이에요. 북한은 핵무기 때문에 자꾸 제재받고 고립되는데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존중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강한 나라는 협박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한국이 만약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일본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거든요. 일본은 한국이 계속 핵무기 없이 지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경제력도 빼놓을 수 없죠. 전쟁은 결국 돈 싸움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기도 못 사고 병사들 월급도 못 주고 작전도 못 해요. 한국의 GDP는 약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입니다. 북한은요? 공식 통계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형편없어요. 추정치로는 200억 달러도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의 1% 수준입니다. 이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는 군사력으로 직결됩니다. 한국은 국방비로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쓰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50억 달러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국방비로 무슨 경쟁이 되겠어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 7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 K 전차, FA-50 경전투기 같은 한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수백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사기로 계약했고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의 무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성능이 좋고 가격 대비 효율이 높고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북한은요? 무기를 수출한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대부분 중동의 테러, 단체나 아프리카의 군벌들한테 파는 구형 무기들이에요. 이런 나라랑 한국을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소름 돋지 않나요? 북한이 아무리 120만 대군이 있다고 핵무기가 있다고 떠들어봤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과학기술 수준도 비교해볼까요?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은 군사 기술로도 직결됩니다.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레이더, 통신 장비 모두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북한은요? 반도체는커녕 제대로 된 전자 제품도 못 만들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하는 게 전부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현대전을 치르겠어요? 정밀 유도 무기도 없고 최신 통신 장비도 없고 전자전 능력도 없는데 말이에요. 한국의 IT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5G 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6G 기술 개발도 선도하고 있어요. 이런 통신 기술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거든요. 북한의 통신 기술은요? 아직도 유선 전화가 주력이에요. 인터넷도 일반 주민들은 못 쓰고 군대도 제대로 된 통신 장비가 없어서 전시에는 라디오나 전령으로 명령을 전달해야 할 겁니다. 21세기의 전령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주 기술도 살펴볼게요. 한국은 이미 독자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정찰위성도 쏘아 올렸어요. 이 정찰위성들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이는 거죠. 북한도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설령 작동한다 해도
해상도가 형편없어서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발사 성공률도 낮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군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AI 기반 표적 인식 시스템, 자율주행 무인 차량, 드론대 운용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AI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AI를 개발하겠어요? 이런 기술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 우위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제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군사 동맹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고 한국이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미군도 함께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또한 나토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일본, 호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편이라는 거죠. 북한은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긴 하지만 이들도 북한을 위해 전쟁에 참전할 생각은 없어요. 특히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지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남침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